지난 23일 폐막한 칸 영화제에서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아쉽게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큰 화제를 모은 경쟁작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칸에 다녀온 문화산업부 김승환 기자와 취재 뒷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나홍진 감독의 호프 수상은 결국 불발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다고요. 저도 처음에 영화를 보고 나서 황금종려상은 좀 어렵겠지만 다른 상을 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첫 번째는 평론가들의 평점이 전체적으로 상위권이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영화들은 잔잔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지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되게 독특하게 장르 영화로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네. 칸이 좀 새로운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고 세 번째는 예정됐던 일정보다 추가로 일정을 내서 또 상영이 됐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반영했을 때 좀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칸이 좋아하는 좀 그 작가주의 영화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좀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영화들을 선택했습니다. 호프가 이제 7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대체 영화가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좀 화제의 입에 오르내리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한적한 마을에 갑자기 외계인이 나타나서 벌어진 이야기인데 스포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칸 상영 때는 이제 160분 동안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시계를 한 번도 안 볼 정도로 몰입감이 굉장히 있었고 또 여러 장르가 합쳐지면서 나홍진 감독 특유의 색깔이 굉장히 잘 묻어났기 때문에 저는 좀 재밌었는데요. 영화를 봐야만 설명이 돼서 저는 영화를 봤다기보다는 영화를 경험해야 됐다라고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좀 CG로 보이는 외계인 부분이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감독님은 아주 영화를 이제 완성도를 높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호프와 관련해서 주연 배우와 감독의 말도 한번 들어보시죠. 드디어 이제 이런 류의 영화가 한국에서도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자부심도 있고요. 관객분들이 진짜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느낌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 같다라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이렇게 미스테리가 하나씩 벗겨지는 요런 재미의 영화일 수도 있겠다. 칸 영화제에서 또 늘 화제가 되는 게 이렇게 몇 분 동안 막 기립박수를 쳤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어땠습니까? 저도 직접 가서 보니까 기립박수라는 게 칸 영화제 일종의 어떤 좀 관례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이 엄청 좋아서 길게 쳤다기보다는 거기에서 이제 감독과 배우가 직접 오고 이제 현장 카메라가 계속 이제 비춰주거든요. 그럼 현장에서 계속 박수를 좀 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호프의 경우는 약 7분 동안 쳤었고 엄청나게 길지도 짧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는 칸에서의 상영회가 일종의 박수 상영회 같다는 얘기를 했던 게 영화를 보는 내내 사람들이 계속 박수를 치고 또 리액션이 굉장히 좋아서 국내 시사 때와는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칸 영화제 주요 영화 상영이 이제 이루어지는 리미에르 대극장에 들어가려면 이게 뭐 엄격한 드레스 코드가 또 있다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그 칸 영화제 주요 상영작이 있는 리메르 대극장 야간 상영할 때는 좀 드레스 코드가 까다로워요. 네네. 그래서 어두운 색의 이브닝 복장이나 어떤 보타이의 턱시도를 입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보타이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 주변에 수소문을 해서 네네. 이제 빌렸고 정장도 빌렸고요. 또 다시는 입을 일이 없으니까 인터넷에서 2만 원을 주고 또 셔츠를 샀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빌린 옷과 보타이를 입고 취재진도 똑같이 레드카펫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 셀럽들이 가는 것처럼. 네네. 물론 근데 거기서 셀카는 못 찍습니다. 셀카를 찍으면 막히기 때문에 저희는 찍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한국인 최초로 이제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찬욱 감독 처음에는 이걸 고사하려고 했었다고요? 네, 안타깝게도 뭐 저희가 직접 한국 취재진과 얘기를 나눌 기회는 없었지만 그 전체 기자회견에서 심사위원을 해봤더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좀 고사를 했었다라고 하셨어요. 또 고민이 많으셨겠죠. 그동안에 이제 심사위원 대상이라든지 감독상 많이 타서 깐느박이라고 또 불리셨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폐막식 기자회견에서는 본인의 그 최근 작을 빌어서 언어 유희로 소감을 밝혔는데 그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황금종려상은 누구에게도 시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이 줘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좋은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네, 황금 종려상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았다. 좀 유쾌하게 또 답변을 해주셨는데 칸 영화제가 이제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서 보기는 좀 힘든 영화 관계자나 어떤 그 출연한 사람들이 이렇게 즐기는 그런 거라는 좀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좀 어땠습니까? 그 칸 영화제가 열리는 주변 해변에서 시민들을 만나봤더니 네. 일단 상인들은 싱글벙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네네. 매출이 많이 늘기 때문이죠. 작년 기준으로 그 경제 효과만 우리 돈으로 3천억이 넘는 거로 추산이 되기 때문에 또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버를 많이 탔었는데 거기 우버 기사들은 너무 길이 많이 막혀서 여러 명이 이렇게 태울 수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큰 도움은 안 됐다. 이렇게도 말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 김승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